앙리는 왜 헨리의 옷을 입었을까요? 귀족들이 먹을 때는 키우던 피그가 아닌 불어로 된 단어인 포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욤이라고 불리던 이 이름을 윌리엄으로 바꾼 거고요.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가 보니까 지식 검색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앙리 선수는 왜 헨리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Zidane qui va tirer le coup franc, ça plonge au but. Attention de Thierry Henry. 앙리 선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국가대표를 했던 유명한 축구 공격수였는데요. 그 사람의 옷 뒤에 보면 헨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뭐 헨리가 아파서 나중에 죽기 전에 앙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앙리가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뭐 공을 찼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앙리는 왜 헨리의 옷을 입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번에 제가 올린 바이킹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이킹의 후손이었던 정보강 윌리엄이 1066년 영국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영국 역사에서 큰 터닝포였던 헤이스팅 전투였는데요. 이 헤이스팅 전투에서 승리한 윌리엄은 군대를 이끌고 런던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런던에는 앵글로족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런던을 점령을 하고 장 5년에 걸쳐서 잉글랜드 지역과 또 웨일즈를 공격을 하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많은 앵글로 귀족들을 처형하고 프랑스에서 데려간 귀족들을 그 빈자리를 메꾸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보강 윌리엄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윌리엄은 원래 이름은 기욤 르 콩케랑, 실질적으로는 이 윌리엄의 이름이었는데 그럼 왜 윌리엄이라고 우리가 지금 읽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 내부에서는 영국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게 퍼지기 시작하고 영어를 점점 권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500년 이후부터는 영어를 본격적으로 모든 공문서에 영어를 대입하기 시작하죠. 기존에 써왔던 불어식 발음들을 전부 다 영어식 표기로 바뀌게 됩니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욤이라고 불리던 이 이름을 윌리엄으로 바꾼 거고요. 엉리라고 불리던 이름들을 헨리로 바꾸게 됐던 거죠. 티에리 앙리도 같은 이유로 당시 영국에서는 헨리라고 벌써 쓰고 있기 때문에 헨리라고 불러야 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존재했었는데 엉리는 자기가 어릴 적부터 불려왔던 티에리 엉리라고 불리기를 원했었고요. 많은 매스컴들과 협의를 거쳐서 본토에서 불리던 발음 그대로 엉리로 부르기로 합의를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영국, 그 중에서도 특히 잉글랜드에서 영어가 처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362년 법원에서 일어난 개회사였었는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영어로 연설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윌리엄이 데리고 간 귀족들에 의한 불어가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었고, 지배층, 우리가 잘 아는 귀족들은 대부분 불어를 사용했었죠. 13, 14세기 이 시절에는 영국을 대하는 프랑스의 반응도 노르망디 공작이 점령한 점령지 정도였지 완벽한 어떤 국가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도 쉽게 영국에 와서 살고, 그러니까 노르망디 공작이 점령한 영지이기 때문에 그냥 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노르망디 귀족들과 더불어서 프랑스에서 건너간 귀족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민족 구성원 대부분을 차지했던 앵글로족들은 심한 핍박과 또 멸시를 당하게 됐다고 하죠. 이런 프랑스 귀족들이 영국을 다스리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적인 잔재가 오늘날의 영어에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이름에 관련된 내용들과 영어에는 또한 많은 불어식 단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죠.
이 소고기, 돼지고기들은 11세기 프랑스는 비옥한 영토와 넓은 점령지로 인해서 고기를 키우고 특히나 귀족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고요. 일반 평민들도 고기를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요리도 많이 발달하고 있던 시기였고요.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였을 때는 영국에서는 고기를 먹는 문화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령군으로 들어간 윌리엄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육을 명령을 하였는데 농민들이 소를 키울 때는 자신들의 언어인 카우로 불렀고요. 그 소를 잡아서 귀족에게 바칠 때는 불어로 된 비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비프란 단어는 불어의 버프에서 유래돼서 변경된 단어인데요. 같은 예로 돼지를 키울 때는 피그라고 앵글로족이 쓰는 이름을 불렀고요. 이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만들었을 때는 포크라고 불렀습니다. 퍽은 불어에서 나오는 뻐가 변형된 단어인데요. 귀족들이 먹을 때는 키우던 피그가 아닌 불어로 된 단어인 포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콘서트를 끝나고 나면 앵콜이라고 많이 외치면서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또한 불어에서 파생된 엉꺼는 한 번 더, 또다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작가들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부르는 게 데뷔 무대라고 하는데요. 이 데뷔라는 것도 영어에서 온 단어지만 실질적으로 그 뿌리는 불어에 있습니다. 똑같은 발음으로 쓰이고 있는데 시작하다, 첫 번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토일리트인데 불어에서는 레뚜알렛이라고 합니다. 레뚜알렛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또알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을 레뚜알렛이라고 하는데 이 또알은 천이 감겨 있는 모양을 또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귀족들은 이 화장실에 가서 비단이나 아니면 천을 사용해서 뒤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려있는 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복수로 해서 레뚜알렛이라고 불렀는데 그 레뚜알렛이 영국에 들어가서 톨릿이라는 단어로 된 것이고요. 물론 불어에도 많은 영어식 단어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주말을 뜻하는 위켄드도 영어와 동일하게 위켄드를 쓰고 있고요. 프랑스와 영국은 이 언어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분야에 걸쳐서 늘 대립하고 싸우고 서로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럽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의 귀족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어떠한 권리들을 갖고 있으며 귀족과 기사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